광고 없이 동영상과 뮤직을 함께 구독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은 약 1년 반 전 43%나 인상됐습니다. 한국에선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은 더 컸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또 점점 오르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돼서 구독을 하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시장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끼워 팔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자 구글이 잦은 시정안을 내놨습니다. 광고 없이 동영상만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안드로이드 월 8,500원, iOS 월 1,900원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미엄 대비 55%에서 57% 수준의 가격입니다. 라이트와 기존 프리미엄 상품은 1년간 구독료를 동결하고 그 이후 3년 동안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바꾸거나 라이트에 새로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이 주어집니다. 라이트 상품은 의견 수렴과 최종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출시될 전망입니다. 구글은 신진 아티스트 발굴 등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도 150억 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잦은 시정을 받아주는 게 일종의 면죄부 아니냐는 지적엔 소비자 보호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의결 제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경쟁 질서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음악 플랫폼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장기간의 끼워 팔기로 유튜브의 시장 지배력이 굳어진 상황이라 음원 시장 경쟁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8년부터 한국에서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작하며 음원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해왔습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현재 기준 매달 14,900원을 별도로 내야 하는데 동영상만 보고 싶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구글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선 동영상 상품만 별도 판매하고 있고 결합 상품보다 가격도 6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끼워 팔기를 통해 한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건 물론 국내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는 해마다 점유율을 높여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과징금 부과 등 무거운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었는데 구글 측이 내놓은 잦은 시정 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신속하게 거래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구글이 제시한 방안은 동영상 단독 상품을 한국에 출시하고 3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자들의 점유율 회복이 쉽지 않아진 상황에서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통상 이슈와는 무관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미국 내 집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우리 돈으로 4,300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구글이 수집했던 정보는 방문 이력, IP 정보, 쿠키 정보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것들은 사실은 소위 이제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인 타겟 광고 여기에 아주 필수적인 정보고요. 실질적 피해가 생겼느냐 그 문제인데 구글은 없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제 데이터가 사용됐고 그랬기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인정돼가지고 손해배상 명령이 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 약 1,4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은 구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구글이 특정 소비자 집단을 겨냥하는 광고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에서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비용이 드는 셀룰러 데이터를 소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이 소송에서 해당 데이터 전송으로 피해를 본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는 없으며 이용자들이 회사 측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항소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해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과 성능 신뢰성에 중대한 서비스들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집단 소송 제도가 없습니다. 단체 소송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그 경우에도 보면 법원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게 없어서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약간 모호했던 그 약관의 부분은 다 시정했다고 합니다. 구글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이 미국 산호세 연방법원에도 제기됐으며 내년 4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의 사용자 로그인 정보가 최대 160억 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한 보안 전문 매체가 유출된 로그인 정보가 정리된 데이터 모음 30개를 최근 다크웹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각 데이터 모음에는 방대한 양의 로그인 정보가 담겨 있었고요. 그 유출된 정보를 합치면 160억 개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의 사용자들의 이메일과 비밀번호 등이 다수 포함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정보들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한 번의 해킹으로 탈취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수집된 걸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보 유출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건 물론이고 여러 사이트에서 같거나 유사한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